헬스TV의 유찔 전젤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요즘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면역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님 면역력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같은 장소에 있어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마스크의 차이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면역력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면역이란 것은 신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질이나 내부에서 저절로 생기는 물질들을 구분하여 방어하는 총체적인 방어 수단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 두 번째는 장 건강 체크. 세 번째는 체온 관리. 네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 다섯 번째는 개인의 위생 관리.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번, 6번, 7번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은 대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는요, 저희 첫 영상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으로 걸리는 질병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먹는다고 해도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으로 건강을 챙기시면서 7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면 추가로 식이섬유까지 섭취를 해주시면서 배출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에 영양을 충분히 불어넣어주는 거, 그게 바로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젤 뭐예요? 공부해요? 네. 두 번째, 장 건강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에 있어서 논할 때는 장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장이 건강한지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죠? 우리 장은요,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유익균이 25%, 중간균은 60%, 유해균이 15%의 비율로 되어 있다면 우리의 장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균과 유익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잡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은요, 이렇게 육모털이라고 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들이 잘 소화가 돼서 나쁜 독소들이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장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장은 이렇게 육모털이 사이사이에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안에 있는 독소라던가 찌꺼기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사이사이에 끼게 돼요. 그러면서 기생충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독소들이 우리 혈액을 타고 이렇게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지어는 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뇌질환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은 뇌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체온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우리 몸에 체온이 1도씨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저하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될 뿐더러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씨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에서 6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초 대사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온을 올리는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세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 챙겨 먹기. 네 번째는 장 건강 체크할 것. 다섯 번째는 불포화 지방산 챙겨 먹기. 마지막 6번째는 복장. 복장 또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한몫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제일 어려운 스트레스 조절 관리입니다.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 신생아가 왜 울겠어요? 배고파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응가를 쌌을 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막 울고 그러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스트레스는 늘 따라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 산소가 들어올 때 분자 2개를 가지고 들어와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분자 2개를 내가 아령을 2개를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무게의 아령을 양쪽으로 들고 오래 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네, 균형을 좀 잃겠죠. 그쵸, 균형을 잃겠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자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활성산소가 몸 안에 들어오면 분자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분자 하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이 높은 사람은 정상적인 세포가 활성산소,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낮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세포가 활성산소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낮은 사람은 세포가 변형이 될 수가 있고 그 세포의 변형이 4번 일어나면 암으로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를 막는 방법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천연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보다 50배, 60배에 달하는 강력한 물질인 항산화제를 섭취하셔서 면역을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7가지 중에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돈보다 건강.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유젤 전젤의 헬스젤리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